안녕하세요, 리베한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애니메이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체크박스로 만들어진 모바일 사이트에서 많이 봤죠. 또는 모바일 기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설정 부분에 가게 되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어떤 버튼이죠. 대부분 이 버튼들을 스크립트로 만들게 되는데, 이번에는 스크립트 없이 CSS3만으로 한번 다음과 같은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버튼은 체크박스로 한번 만들게 될 거고요. HTML은 한번 해볼까요? 체크박스로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레이블을 꼭 연결시켜줘야 돼요. 접근성에서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용성에도 많이 향상을 시키는 레이블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이블 안에는 아무것도 글씨를 넣지 않을게요. 글씨는 따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CSS로. 자, 이렇게 해서 체크박스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요. 좀 떨어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여백을 간단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주고, 이제는 이 체크박스 디자인은 필요가 없고 이 레이블만 이용해서 디자인을 입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풋 타입, 이 체크박스 같은 경우 화면을 없애기 위해 디스플레이 넌을 쓰시게 되면 접근성에 조금 에러가 있기 때문에 인풋을 포지셔너를 통해서 저 멀리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졌죠. 이젠 빈 공간이 아니라 아직 레이블이 남아있습니다. 글씨를 쓰게 되면 레이블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 레이블 요소를 하나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때 바로 레이블로 설정을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버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거잖아요. 한 페이지에 몇 개씩 쓸 수도 있고 여러 페이지에 다양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바로 레이블 요소로 잡는 게 아니라 인풋 요소 형제인 레이블 요소를 잡아서 디자인을 하게 될 거예요. 우선 이 레이블 요소를 전체 버튼 안에 있는 좌우측 움직이게 되는 버튼보다는 이 외곽 쪽을 우선 만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크기로 해서 제가 외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요소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줘야겠죠. 저는 인라인 블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주게 되면 버튼 다음에 다른 요소들이 오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프로젝트 하시면서 이용할 수 있게 어느 곳에 넣더라도 UI가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라인 블록으로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경색을 좀 잠깐 줘볼까요? 전체 배경이 될 만한 배경색을 적당하게 선택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고, 자, 다음에는 좀 둥글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모서리를 좀 둥글게 해서 보더 레디우스로 해서 높이만큼만 둥글게 주게 되면 이렇게 반원이 생기게 되죠. 좀 확대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는 왼쪽에 원이 생기고 또 오른쪽 원이 생겨서 ON일 때는 켜져 있고, 클릭해서 오프가 되면 원은 왼쪽으로 오고 오른쪽에는 글씨가 오프라는 글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우선 글씨는 안 넣게 되면 그냥 레이블 하나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우선 글씨를 넣을 텐데, 글씨를 넣을 때는 레이블 요소 하나를 이용해서 넣는다고 했었죠. 비포 애프터에 대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포 요소는 가상 선택자로 비포 요소 이전에 바로 이곳에 들어가게 되고 텍스트 들어가게 되고 3분의 곳에 애프터, 비포 애프터에 각각 텍스트나 또는 요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비포 하고 나서 바로 컨텐츠 속성을 넣게 되면 요소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디자인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쌍따옴표 안에다가 텍스트를 넣게 되면 글씨가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줄간격 줘가지고 높이만큼 줘서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좀 들여쓰기를 통해서 조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덴트, 그리고 가로 세로를 줘가지고 제가 가로 세로
한 28픽셀 정도 줄까요? 28픽셀 줘서 배경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되어 있을 때 색상, 그래서 파란색에 좀 진한 부분을 좀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고, 그리고 둥근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보더 레디우스로 해서 높이만큼 여유있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인데 28, 28, 이게 텍스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텍스트가 안에 있다 보니까 둥근 형태가 아니에요. 텍스트를 밖으로 뺄 텐데, 그 전에 텍스트가 온돼 있을 때는 이 버튼이 오른쪽에 붙어 있고 텍스트는 왼쪽에 붙어 있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는 왼쪽으로 빼고 안에 있는 배경의 둥근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보내게 될 텐데,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제가 앱솔루트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비포는 레이블의 자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레이블이 부모가 되기 때문에 레이블에다가 렐러티브를 넣어놓고 비포에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넣어서 오른쪽 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인라인 요소에, 이게 컨텐츠가 인라인 요소거든요. 인라인 요소에 포지션 앱솔루트 주게 되면 블록처럼 돼버려서 가로 세로가 적용이 또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로 바로 붙었기 때문에 좀 떨어지게 할게요. 2픽셀 정도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붙었네요. 여유있게 가로 세로 6픽셀 정도, 26에서 이쪽으로 붙게 하고, 텍스트는 전체 높이가 26픽셀이기 때문에 세로가, 그러면 줄간격도 26픽셀로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고, 이 텍스트 자체를 이쪽으로 보내려면 텍스트 인덴트, 들여쓰기를 마이너스로 주겠습니다. 마이너스로. 총 길이가 200픽셀이기 때문에 약 190픽셀 정도 줄까요? 180, 60, 네, 60 정도 줄게요. 160 정도 주어서 왼쪽에 텍스트가 있을 수도 있게 하겠습니다. 텍스트 글씨 좀 바꿔볼까요? 흰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이 있는 거고, 체크가 되었을 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왼쪽으로 오게 되고 텍스트는 사라지고 새로운 텍스트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이 동그라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오른쪽에서 왼쪽 넣는 방법은 바로 이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체크박스는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체크박스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우선은 이곳에 클래스 하나 주겠습니다. 임시로 클래스를 하나 줘서 체크박스에 어떻게 이런 무빙이 가능할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또 스스로 체크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체크박스의 특징 자체가. 그럼 이 체크를 했을 때 바로 왼쪽으로 밀려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체크가 되었을 때, 이 클래스 인풋 체크가 됐을, 체크드일 때, 체크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체크가 되어 있을 때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해요. 지금 현재는 이 체크된 부분이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이 인풋 자체를 앱솔루트로 날려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멀리, 어딘가 멀리 먼 곳에 다 멀리 있고, 이 형제로 잡았기 때문에 이 레이블의 형제 인풋과 레이블의 관계가 이제 나중에 접근성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 한번 걸어 드릴게요. 이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체크박스가 작동하고요. 그래서 체크박스를 눌러도 텍스트가 같이 체크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죠. 그 상태는 안 되고 레이블 안에 있는 것을 클릭해야만 체크박스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체크가 됐을 때 레이블의 비포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레프트 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체크가 되면 왼쪽으로 오게 됩니다. 체크가 해제되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레프트 0이 아니라 라이트 2픽셀 떨어지기 때문에 레프트도 2픽셀로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면 체크가 되면 왼쪽, 오른쪽. 글씨가 사라지는 이유는 텍스트 인덴트 마이너스 160 했죠. 그러면 레프트로 갔기 때문에 글씨는 자연스럽게 이쪽 어딘가에 있겠죠. 한번 볼까요?
왼쪽 어딘가에 보면 텍스트가 존재할 겁니다. 현재는 브라우저 밖으로 있을 거예요. 이제 브라우저 왼쪽으로 해놔가지고, 그러면 이 공간 밖에 나갔을 경우에 텍스트가 사라지게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레이블 안에 이 가상의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레이블이 최종 부모예요. 이 레이블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하게 되면 텍스트가 사라지더라도 다른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심심하게 움직이잖아요. 이 심심하게 움직이는 것을 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주는 건 레이블에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비포, 이 비포 동그라미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비포에다가 트랜지션을 넣을 거예요. 트랜지션을 넣어서 속도가 0.5초 동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클릭을 하면 움직이게. 지금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right에서 left로 움직인 거잖아요. 속성이 다르면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right로 했으면 똑같이 right로 가야 됩니다. right를 제가 198픽셀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198픽셀 움직이게. 자기 자신 크기를 빼야 되네요.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오른쪽에 했으니까 오른쪽 변을 계산하면 가로 사이즈가 26픽셀에서 200픽셀을 빼고 2픽셀에 대한 여유가 더 있으니까 총 28픽셀을 여기서 빼야 돼요. 그러면 170, 162픽셀이 될 것 같네요. 160, 28픽셀, 168픽셀인가요? 계산이 틀렸네요. 72픽셀인가? 그러네요. 172픽셀이 되죠. 네, 더센 잘못했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작동 안 됐던 이유가 right에서 left로 해서 그래요. 이 트랜지션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속성이 같아야만 움직입니다. 속성이 다른데 명령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아까 전 뚝뚝 끊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right에서 right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움직일 때 뭔가 색깔을 바꿔주면 좋잖아요. 색깔을 좀 전체적으로 레드로 바꿔주고 이 파란색도 레드로 좀 진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드가 됐을 때 비포의 배경색을 우선 바꿔볼게요. 컬러 피커에서 좀 진한 고동색 쪽으로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크가 되면 색이 점점 변하고 해제가 되면 다시 원래 색대로 들어오죠. 트랜지션의 장점이에요.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하게 되면 체크 들어갔을 때 애니메이션 따라주고 체크드 안 됐을 때 애니메이션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CSS 자체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스크립트까지 같이 써야 되는데 트랜지션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때 리와인드 되면서 그 영화처럼 뭔가 자기가 왔던 곳을 기억하면서 시간을 되돌리는 느낌이죠. 네,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트랜지션이. 그래서 트랜지션이 좀 여러모로 좀 유용하죠. 그리고 배경색도 한번 바꿔볼까요? 배경색은 레이블이죠. 레이블에 배경색을 줬기 때문에 자, 인풋이 체크드 되어 있을 때 이 레이블의 배경색도 바꾸게 될 거예요. 배경색을 약간 좀 진하지 않은 약간 토마토 색깔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근데 색깔이 너무 심심하게 변하죠. 애니메이션 주겠습니다. 레이블의 색이 변하기 때문에 레이블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이 애니메이션은 비포에 들어간 거게 되고요. 레이블의 자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레이블 자체에 또 주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는 이 오프라는 글씨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오프라는 글씨를 넣을 텐데 오프라는 글씨는 체크드 돼 있을 때 나오게 되죠. 체크드 돼 있을 때 나오지만 그 전에도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면 오른쪽에 텍스트 나오고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서 뭔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있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크하기 전에 레이블에 애프터로 만들고 이 컨텐츠, 가상의 컨텐츠 영역 안에서 오프라는 글씨를 쓰겠습니다. 오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앱솔루트를 똑같이 배치시켜서 오른쪽에 배치시키게 될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라이트 0에 탑 2픽셀, 라이트 2픽셀, 탑 2픽셀 했었죠. 기본으로 라이트 탑 2픽셀 하고, 그리고 색상이 똑같이 흰색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줄 간격이 좀 필요했죠. 똑같이 줄 간격이 필요한데 이곳의 높이만큼 줄 간격이니까 26픽셀 똑같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직선상에 있겠죠. 문제는 처음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프가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좀 떨어져 있네요. 오른쪽에 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20픽셀, 10픽셀 정도, 10픽셀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클릭이 됐을 때 10픽셀 정도에서 오른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오프가 이 부분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야 돼요. 그럼 우선 숨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이트 10픽셀이라는 걸 기억하고 라이트 한 100픽셀로 해서 저 멀리 없애버린 다음에 체크드 돼 있을 때 이 부분이죠. 체크드가 돼 있을 때 비포가 아니라 애프터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라이트가 10픽셀이었죠. 10픽셀로 오게 되는 거예요. 체크드가 됐을 때 10픽셀로 오고 체크드 안 되면 사라지는 거죠. 문제는 이 라이트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간다. 그러면 라이트에다가 이 애프터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라이트가 같이 반복되게 해주는 거죠. 그럼 트랜지션을 제가 애프터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니메이션 준 곳이 레이블, 비포, 애프터 이렇게 트랜지션을 총 3곳을 각각 주게 된 거죠. 한번 볼까요? 클릭했을 때 오프가 나오고 또 클릭했을 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체크박스 하나로 통해서 스크립트 없이 CSS3만으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i10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제작했을 때 모바일이 아니라 웹을 제작했을 때 만약에 클라이언트에 뭐 요구사항이 i10 이상 해도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기술을 바로 사용하셔도 되겠죠. 모바일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체크박스 하나만으로 스크립트 없이 이 체크박스 모양, 체크박스 하나로 스크립트 없이 이 버튼을 한번 온오프 버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선 설명하는 부분은 삭제를 해주고요. 제 클래스를 준 이유는 뭐 아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도 주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 요소 선택자 바로 하나로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버튼이 자주 나오는 버튼도 아니고 가끔 쓰는 버튼인데 이것을 별도로 클래스 관리를 하셔서 사용하게 되면 좀 유용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